자,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테슬라 주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박종훈입니다. 네, 예. 테슬라 대표 주주. 대표 네, 주주? 대한민국 대표 주주. 예, 비중은 그렇게 비중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공표를 예. 하는 게 중요한 맞아요, 거죠. 맞아요. 나 테슬라 갖고 있다. 축하드려요. 한 주라도 갖고 있어도 그럼요. 예. 어제 살 또 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살 거. 아니 와, 20% 넘게 근데 오를 줄이야. 저는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저는 네, 예상을 저도요. 못했고 사실 그 어찌 보면 가장 과열이 됐던 구간이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이잖아요. 네. 보통.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방송했을 때 그때 당시에 뭐 8%, 9% 정도의 그 상승을 딱 보여주니까 내일도 한 8, 9%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야, 20 아니죠. 20%죠. 예, 21% 올라갔잖아요, 네, 지금. 거의 네. 22% 가까이. 그렇게 큰 제가 시총을 보니까 아니 그만 얘기할게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아니, 더 하세요. 시총을 보니까 예, 오늘 마음껏 190조 하세요. 원이 올라갔어요. 아, 그 좋아요.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말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1부터 10까지. 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곧 팔아야죠. 왜요? 내년까지 아니, 근데 30% 성장이라는데 왜 팔아요? 제가 오늘 사실 이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드리고 네. 싶었는데, 저는 아마 오늘이나 아마 내일쯤에, 내일은 이제 주말이니까 안 되고, 저는 이제 좀 정리를 할 예정이에요. 아니, 네. 그렇게 단기적으로 테슬라를 보신다고요? 왜냐면 시장에 불확실성이 좀 많으니까. 아, 다른 핑계 뭐 대시는 여러 거예요? 가지 대선도 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자. 실적 발표가 또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있는데 약간은 좀 한 발짝 뒤에서 좀 변동성을 좀 한 피해야겠다. 걸음 뒤에. 너무 단기적으로 네. 치고 빠지신다. 지금 갖고 있을까요, 그냥? 아니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거 팔아가지고 뭐. 아니 만 원이라도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돼. 택시비라도 아껴야죠. 아니 이게 만약에 그냥 실적 내용 때문에만 올랐다면 물론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려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아니 성장을 그렇게 한다는데 팔아요? 뭐 이제 성장 간다 하더라도 이제 범피하게 갈 수 있으니까 업앤다운 하면서. 왜 범피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정훈 팀장이 바뀌었어 지금. 제가 주주가 아닌데 바뀌었어 지금 입장이. 아니 저는 예. 제가 아침에 진짜 무슨 생각했냐면 그 국민연금 같은 거 막 넣어놓잖아요. 그걸 빼서 테슬라를 살까. 아 여러분 이 정도. 그리고 진짜 요새 제가 밤에 잠을 못 자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 뭔지 아세요? 그 나도 모르게 그 트럼프 해리스 그 지지율 그 관련한 사이트를 막 들어가 봐.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테슬라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살까? 이제 트럼프 후보가 그럼요. 앞서가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거의 다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에? 반영이요? 예. 미국은 선반영이라는 게 없는 나라인 거 몰라요? 우리나라야, 그렇죠. 우리나라 진짜 여러분 어저께 SK하이닉스 실적이 사상 최대였잖아요. 예. 근데 또 그 봐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딱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서 미국 주식을 똑같이 대입하면 맞아요,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어제도 참 국내 증시를 보니까 네. 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예. 뭐 국내 보면 마음 안 좋고 밤에 미국 보면 마음 좋고, 마음 좋고. 예, 그런 예.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너무 또 예. 사담이 길어가지고 혼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죠. 자, 제목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자 오늘 10월 25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뭐 말이 필요 없는 날인 것 같습니다. 뭐 앞에 제가 여러 가지 사진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진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사업 모델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정말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전기차 인도량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눈에 안 들어왔었죠. 근데 이게 실적 발표가 너무나도 좋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 하나하나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제 진짜 로보택시 잘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사이버 트럭도 이번에 좋다고 얘기하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도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고 꼭 이제 다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러한 라인업이 아닐까, 자, 온거 이런 아니에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왔죠. 일부 왔고, 지금부터다. 이번에 이제 로드스터도 조만간 또 생산해서 이제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로드스터에 관련된 인터뷰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 좀 회자가 되고 있어요. 예, 무조건 로드스터는 내가 뭐 책임지고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아주 강한 그 인터뷰를 했던 것들이 정말 과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야기한 것들을 다 이뤄내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좀 환호를 했던 것 같고요. 자, 오늘 핵심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기업들 연속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IMF에서 글로벌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2024년 10월에 또 내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내년 제가 뭐 늘 한 번씩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이머징 국가와 선진국 국가의 어떤 지수의 어떤 괴리율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눈을 다양하게 좀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은 글로벌 GDP 성장률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에 빅7과 그리고 나머지 S&P 500 기업들의 수익 성장률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 이 늘 부분도 그랬듯이. 이게 팩트셋 자료인데 3분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앞으로 4분기 그다음에 내년 2025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또 어떤 흐름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지 자,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보노디스크가 FDA에다가 우리 비만 치료제 카피 제품을 막아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FDA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미국도 리튬 이제 생산이 본격적으로 저거 진짜 뭐 양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어마어마한 네. 게 발견됐죠. 부럽다. 네. 살까요? 사야 되는데 이런 거. 뭘 사야 돼요? 리튬 광산. 그러니까요. 네, 자 그렇습니다. 지수 보겠습니다. 네. 다우만 조금 쉬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다우존스가 0.33%. 네. 빅테크 하락이라는 것을 어제 좀 쓰다가 남은 거고요. 실적 발표 왜 남아났어요? 아니,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그저께인지 어제인지 막 헷갈려요. 네, 그래서 일단 지수만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우존스 0.33%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0.76% 상승, S&P 500 0.21% 상승, 러셀 2000 지수 0.23% 상승. 오늘은 사실상 테슬라와 서비스나우만 눈에 확 들어왔고 나머지 기업들은 뭐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줬나라고 봤을 때 일부 개별적으로 그냥 실적 발표에 따라서 움직임을 좀 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른 빅테크들은 약간은 뭐 좀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21.92%로 근데 너무 조그매졌네요, 테슬라가. 많이 조그매졌죠. 예. 자, 아무튼 뭐 그래도 뭐 좋은 상승을 네. 보였기 때문에 요 적용이 된 게 좀 며칠 지면은 이렇게 볼록하고 커져 있어요, 또. 예, 조금 시간차를 두고 커집니다. 그렇군요. 얘네들도. 예. 그래서 볼록하게 커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우가 아니죠. 서비스 나우죠. 나우. 네, 5% 상승을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기업들 빨간불이 중간중간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프리마켓에서 실적 발표가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 좀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업들, IBM 같은 게 대표적이고, 자, 이런 기업들이 조금 빠지는 모습. 그리고 애프터마켓도 마찬가지 지난.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실적이 지금 혼합이 되면서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와 유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4.2% 안 유지하고 있다. 떨어지네. 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이슈가 다시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지금은 일부 소폭 빠졌지만 WTI 기준으로 $70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공급망 이슈가 또 다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유가의 변동성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별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테슬라 주가 20% 급등했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 회사, 그러니까 테슬라의 2025년 20%에서 30% 차량 성장을 보일 것이다. 차량의 판매량, 여러 가지 실적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즘에 그래도 뭐 말하면은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하긴 하니까. 테슬라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20에서 30%의 어떤 실적 성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이번 데이터들 나온 것들 봐도 되게 테슬라가 되게 회사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하죠. 잘하는구나. 맞아요. 어. 잘해요.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 투표 현장 가가지고 그러고 있지.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거 가서 점프하고 있겠어요? 아니 갑자기 하루 만에 테슬라 강성 주주가 되셨어 아주. 아니 그게 아니고 좋은 건 좋다고 좋은 건 얘기할 수 좋다? 있고 사실 저희 실적 발표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자동차 판매 데이터를 다 봤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너무 안 했어요. 예. 그리고 뭐 중국 쪽에서도 뭐 보험 늘어난다라고는 하지만 뭐 얼마나 늘겠어 했는데 생각보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좋았죠. 효율적이에요. 너무 효율적이죠. 네. 예,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께서 사실 테슬라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 어떤 기업으로 기억하시고 또 어떤 기업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는 다 다를 것 같아요. 다 네. 다를 것 같고 지금의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뭐 예를 들면 뭐 바이오 기업이라고 친다면 너무나 많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듯한 그렇죠. 그런 기술주잖아요. 테슬라가 휴머노이드도 있고요. ESS도 마찬가지고 자, 그 외에 뭐 로보택시, 로보밴 그 나아가서 뭐 스페이스X는 테슬라의 뭐 종속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겠지만 스페이스X라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앞으로 테슬라라는 그 회사를 봤을 때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제품 라인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어찌 네. 보면. 예,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 뭐 20% 급등을 했지만 앞으로도 저는 뭐 기대를 하는 네.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업별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퀀텀스케이프입니다. 회사 3분기 실적이 기대치 부합하면서 23% 넘는 급등을 보여줬고요. 첫 번째 비샘플 셀의 소량 생산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테러다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9%대 하락을 했습니다. 일부 가이던스에서 시장에 기대치를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3분기 실적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서비스나우도 3분기 호실적 발표에 주가가 5%대 상승했고요. 자, 마텔 장난감 기업으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 4% 상승했는데 EPS는 부합을 했고요. 매출은 아주 소폭 미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풀이라는 기업입니다. 3분기 호실적 발표 후에 주가 14%대 급등을 했다. 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사실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내부적인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뭐 정리되어 있는 부분 보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실적 발표하고 몇 % 올랐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실적 발표. 오늘 아마존 실적 발표 지금 장 마감 후에 있을 텐데 아직 안 나왔나 봐요.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이번 주 실적 발표 제가 뭐 실시간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제가 한 30초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한 후에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제가 일부 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요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핵심적인 거 제가 앞서서 말씀 안 드렸던 부분들만 같이 좀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5년에 FSD 13 버전이 나온다. 출시가 곧 될 예정이다. 지금 12.5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5년에 13 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앞으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버캣 같은 경우에도 로보택시 때 보셨겠지만은 25,000달러짜리 자동차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많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 들었던 게 뭐냐면 테슬라가 사실 지난 1년 동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FSD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차량 운행을 했었대요. 네, 이미 1년 정도 해왔다고 합니다. 예, 샌프란시스코 일부 이제 그 지역에서.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쌓아놔서 로보택시에 발표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나 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느끼는 뭐 위험성, 또는 뭐 사고 위험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테슬라 직원이 자, 우리 회사 차량이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ESS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고, 그리고 로드스터가 현재 개발 중이고 디자인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요거 뭐 캡처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따 아마 우리 이남우 교수님께서도 같이 이야기해 주실 거니까 더불어서 또 더블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는 좋았다. 예, 앞으로도 좋다라고 한다. 예,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22%나 올랐다. 네. 자, 실적 발표 다른 기업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가 있죠? 예, 자, 아메리칸 에어라인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주가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했는데 상당히 그래도 괜찮았어요. 사실상. 예, 다 EPS 괜찮았고 뭐 매출 괜찮고요.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가이던스도 너무나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지만 주가는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빠진 원인을 여러 가지 제가 뭐 조금 보니까 회사 내용을 보니까 자,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항동기 인도
지연으로 인해서 기존 예측치보다 캐펙스 투자를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이런 부분이 일부 뭐 주가 1%대 하락을 좀 야기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또 좋은 부분은 뭐 부채 감소, 2025년까지 총 부채 150억 달러 감축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서 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 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뭐 큰 폭에 좀 빠지긴 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항공기 인도가 일부 뭐 지연되는 부분, 그리고 주주 수익률, 연간 배당금 통해 주주에게 4억 3,100만 달러를 환원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봤을 때 EPS랑 매출 전부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만, 최근에 뭐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여러 가지 뭐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이야기들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뭐랄까요, 뭐 내부적으로 경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가 그렇게 크게 또 작용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네. 일부 뭐 운송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 예상치보다 좀 하회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3% 하락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IMF 글로벌 GDP 성장률 전망치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지금 보시게 되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동안의 GDP 성장률을 이제 전망을 하는 거예요. 전망을 하는 건데, 왜요? 아니에요. 3개년이라고 하지. 그거를 띄어서 읽으니까 되게 이상하게 들리네요. 3개년. 예.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세계 연도에 네, 세계 연도. 예. 음. 이제 실적 전망치가 실적이 아니죠. 경제 지금 성장률. GDP 네. 성장률 전망치가 나왔는데, 지금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8%. 예, 물론 뭐 미국은 뭐 다른 얘기죠. 미국은 완전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1.8%를 보고 있고, 나머지 2025년도 비슷한 그런 GDP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4.4에서 4.2, 4.2. 자, 이러한 이제 방향성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IMF GDP 성장률만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큰 어떤 자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러한 전망치를 내놓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보면서 그래도 뭐 이머징 국가가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그래도 뭐 이런 성장률을 보여야죠. 사실 이런 성장률 보이는 게 뭐 정상이긴 하지만 국가별로 우리가 좀 쪼개서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지수를 보기보다도 일부 국가별로 우리가 뭐 지켜보면서 GDP의 방향성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3분기 이제 S&P 500 기업들의 수익 성장률을 우리가 좀 볼 텐데, 저는 이거 좀 표가 좀 잘못 그려졌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뭐예요? 18.1%. 이게 18.1%가 뭐냐면 빅7입니다. M7 종목들. M7 종목들이 이번 3분기 S&P 500 기업들 수익 성장률을 이제 18.1%로 평균적으로 나오고 네. 있는 거고, 여기 0.1이라고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 외의 0.1. 종목이에요? 그 외의 종목들. 너무 저도 이게 아니, 맞나? 다른 493개 종목은 일 안 해요? 물론 이제 수익이 없고 오히려 역성장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그렇죠. 있겠죠, 이 안에서. 네. 근데 이제 M7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다 수익이 이제 성장률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런 나머지 기업들에 있어가지고 0.1%가 나오다 보니까 뭐 이거는 한번 뭐 정말 다 패를 한번 까봐야 되지 않을까. 네. 뭐 기업별로 우리가 또 쪼개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S&P 기업 내에서도 지금 상위에 있는 기업들은 정말 잘 나갑니다. 하지만 저 밑에 있는 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상당히 꽤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고금리 상태에서 여러 가지 뭐 차입 비용 증가, 뭐 자본 조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일부 좀 훼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상세가 되다 보니까 자,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수익 성장률에 기여하는 탑5 기업들이 뭐가 있나라고 제가 팩트셋 자료를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네. 2023년 대비해서 2024년 3분기, 그러니까 요 남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회색이 2023년 3분기고요. 자,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그래도 이번에 수익 성장률 기여하냐 했으니까 알파벳, 마이크론, 엔비디아, 화이저, 모더나, 이렇게 5개의 기업이 지금 탑5고요. 만약에 상위 10개 기업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알파벳,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스, 이렇게 네. 4기업이 이제 상위 10개 기업 중에 가장 수익 성장률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향후 빅7과 나머지 S&P 500 기업들의 수익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번 올해 3분기는
썩 좋지 않다. 하지만 2024년 4분기입니다. 요거 네. 4분기고요. 지금 남색깔 같은 경우에가 이제 빅7이고 지금 연두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나머지 493개 기업이에요. 근데 493개 기업들이 이제 두 자릿수 성장률을 좀 보일 것으로 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아침에 유튜브가 좀 버퍼링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유튜브 자체에 좀 약간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저도 계속 지금 1분에 한 번씩 확 로딩이 걸려가지고 그래요? 새로 고침하면 되긴 하는데, 만약에 좀 계속 불편하시다 하신 분들은 3프로 앱 있어요. 3프로 TV 앱을 다운받으시면 광고 없이 또 영상이나 또 소리도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또 참고하셔서 이 김에 또 앱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안에서도 수익률 그 성장에 기여하는 또 주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기업일까요? 주요 기업들, 네. 탑5 기업들, 네. 네, 알파벳, 마이크론, 얘기해 주셨어요? 네, 죄송해요. 네, 네. 지금 로딩 이거보다 죄송해요. 자, 다른 기업 그다음에 5개 얘기할 걸 그랬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집중 자, 안 한 거 티나네요. 노보노디스크가 네,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네. 이슈 보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지금 오젬픽과 위고비 복제약에 대해서 FDA에 금지 요청을 했어요. 노보노디스크가. 뭐 금지 요청할 수 있죠. 왜냐면은 아니 오젬픽과 위고비가 지금 시장 점유율을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되고 네. 실적 성장도 보여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메인 플레이어인데 복제약들이 들어오고 더 값싼 복제약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 생태계 교란시킬 수 있다. 네. 뭐 노보노디스크도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FDA에서는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명분은 좀 재밌어요. 명분. 네, 명분이 재밌는데 뭐냐면 자 노보노디스크가 활성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의 복잡성으로 인한 안전 위험을 이유로 약국에서 오젬픽과 위고비 저렴한 버전을 생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 아, 자기네들이 만드는 우리 거는 거는 안전한데, 안전한데 복제는 정말 이거 위험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FDA에다가 야 이거 복제약 금지 좀 시켜줘. 그리고 노보노디스크가 불순물, 잘못된 복용량, 세마글루타이드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혼합 제품 사례에 대한 우려를 강조를 했다. 그러니까 복제약은 이렇게 정갈하지 않다. 이러한 모든 이런 레시피들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소금이 좀 많다든지 네. 불순물이 들어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이지 못하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복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위고비나 오젬픽보다는 훨씬 싼 그러한 제품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를 지금 엄청나게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결국에는 노보노디스크가 환자 안전을 위해서 FDA 승인 제품만 사용해야 된다. 복제품은 앞으로 금지를 해야 된다.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FDA가 특정 조건 하에서 부족 시에는 복제가 허용되는데 이제 이 지금 노보노디스크 너희들이 얘기했던 이런 요청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뭐 최근에 또 미국에서 가장 또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였죠. 리튬. 예,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또 리튬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자, 이 미국이 일단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미국이 전기차 핵심 광물인 리튬 프로젝트를 승인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나왔는데 사실 이 리튬 광산부터 해서 리튬을 캐가지고 제품화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해요. 예,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긴 하는데 얼만큼 그걸 단축시킬 수 있을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기업 가지고 싹 해야 되는데 그럼. 그렇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포스코 이런 데 가서 싹 리쇼어링. 해야 예, 미국 가가지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어찌 보면 리튬 시장은 중국이 꽉 잡고 있잖아요. 예, 중국이 거의 점유율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그러한 점유율 싸움에서 또는 중국이 그 점유율, 그러니까 리튬 카드를 쥐고 뭐 쥐었다 폈다 하면서 칼을 휘두를 수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네바다주의 대규모 리튬 광산 건설을 승인했고요. 일부 광부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까지 연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호주 생산업체 아이오니어입니다. 아이오니어가 네바다주의 라이올라이트 리지
라는 그런 지역이 리지죠. 리지 지역이 있는데 리튬 보론 광산이 연방 허가를 받았다. 발표가 나왔고요. 자, 이 프로젝트 자체가 연간 약 37만 대의 전기차를 구동할 수 있는 리튬을 생산한다. 그리고 2028년까지 완료가 되면 미국의 리튬 생산량을 4배로 더 늘릴 계획이다. 그러니까 2028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을 한 후에 만약에 이게 2028년까지 끝나면 그 이유는 더 대규모로 이제 늘릴 계획이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다른 기업들도 너도 나도 지금 미국 리튬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리튬 시장을 보게 되면 특히나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 빨간색이 중국이에요. 요 제일 왼쪽에. 중국이 압도적이에요. 예, 뭐 코발트, 리튬, 뭐 구리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정제하는 부분은 뭐 거의 중국이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광산 채굴하는 쪽은 뭐 일부 중국이 비중이 좀 낮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예, 일부 좀 중요한 부분은 중국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이러한 생태계를 중국이 다 휩쓸어 가지 않겠느냐. 라는 것들이 뭐 당연히 이 표만 보셔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견제가 좀 들어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광산이 발견된 후에 실제 생산에 들어가는 국가별 평균 시간이 또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사실 제일 왼쪽에 미국이 이게 연도거든요. 근데 이게 10년, 20년, 30년이에요. 네. 근데 미국을 보게 되면 보통 한 25년 정도가 걸리더라.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단기간에 뭐 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프로젝트 시작을 해서 앞으로 이제 중국을 좀 견제하는 그런 방향을 미국이 가져갔다. 자, 그러면 리튬 시장에서도 일부 가격 조정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리튬 시장의 가격 조정은 결국에는 2차 전지 기업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같이 뭐 지켜보시면서 또 2차 전지 섹터를 뭐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리튬 관련한 내용들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빨리 보내드리도록 네. 할게요. YMG 박종원 팀장과 함께 월간 뉴스레터 열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